원피스 D1쪽 전투력 탑 11. 안녕하세요, 원자랄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D의 일족이 있습니다. 작중 D의 일족 떡밥은 성지 많이 좋아해서 나쁜 아이는 D에게 잡아먹힌다고 겁을 준다고 하며, 노인들은 이따금새간의 이름을 떨치는 D의 일족의 이름을 들으면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하죠. D는 또 반드시 폭풍을 부른다. 그리고 D의 일족을 신의 천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작중에서는 D의 이름을 가진 자가 몇몇 등장하는데, D의 이름을 가진 자를 전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전투력 순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전성기 시절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위 트라팔가 디 라미. 트라팔가 로우의 여동생입니다. 과거 로우와 마찬가지로 박염병에 감염되어 있었고, 로우보다 증세가 심각해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그 후 플레반스 주변 국가들의 군대에 의해 병원이 불태워지면서 가족들은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라미는 로우가 살아남는 계기가 된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군인들에게서 플레반스를 떠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죽어가는 동생을 두고 갈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었죠. 12. 포트거스 디 루즈. 해적왕 골디 로저의 아내이자 에이스의 어머니죠. 안타깝게도 에이스를 낳고 곧바로 사망했습니다. 남편 및 아들과 마찬가지로 디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에 얼굴에 주근깨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닮아 에이스도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 약간 곱슬을 가지고 있죠. 4년 전 원피스를 찾아내 해적왕이 된 로저는 해군에 자수하기 전 사우스 블루를 찾아와 루즈와 사랑을 맺게 됩니다. 이후 루즈는 로저가 죽은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하죠. 그리고 로저가 해군에 자수했을 때 이미 루즈는 배 속에 에이스를 임신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로저를 처형한 세계 정부는 로저가 죽기 전 자식을 남겼을 가능성을 염려했으나 로저의 행적은 대략적인 이동 경로밖에 얻을 수가 없었고, 결국 산모를 특정 짓지 못하자 로저가 머무른 지역을 모두 돌아다니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임산부와 아이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는 사탄이 들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루즈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임신 5개월의 상태에서 로저의 처형 이후 무려 1년 3개월이나 더 지난 뒤에 아이를 출산했기에 이것 때문에 이후 기력이 다해 초요를 맞게 된 것이죠. 달리 특별한 방법을 썼다는 묘사가 없고, 이 행동으로 인해 젊고 건강한 여성이 사망했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정신력과 근성만으로 이 고통을 참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출산 직후 자신이 낳은 남자아이를 에이스라 이름짓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남편처럼 웃으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9위 하그왈디 사오로. 전 해군 중장이었으며 아오키지와 절친이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알고 싶을 뿐인 학자들을 탄압하는 정부의 의문을 느끼고 오하라를 위해서 싸웠었죠. 로빈에게는 생명의 은인이고 친구였죠. 사오로는 엘바프가 워낙 유명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거인족의 엘바프 출신밖에 없다고 오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군함도 번쩍 들어올리는 무시무시한 괴력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세계 정부의 정의를 추종하면서 해연하게 살인을 자행하는 자들과 달리 인명을 중시하며 자신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설령 그것이 상부의 지시라도 거부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장이라는 고위직에 걸맞는 뛰어난 실력자입니다. 다른 거인 중장 존 자이언트처럼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나 괴력이 엄청나서 거인족인 자신이 편하게 탈 수도 있는 거대한 해군함선을 잡아 들어올려서 던져버리면 혼자서 수척의 군함과 수천의 병력 사이에서 무쌍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작중에 보여준 것만 해도 상술한 대로 버스터콜로 출동한 군함 10척 중 6척을 혼자서 침몰시켰습니다. 10척 중 5척의 중장이 탑승했다는 언급을 보면 사오로는 엄청나게 운이 좋았던 게 아닌 이상 최소 같은 중장급 한 명은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었단 소리가 되죠. 8위 포트거스 디 에이스. 루피의 형이자 골디 로저의 아들입니다. 흰수염 해적단 이번대 대장으로 골디 로저의 피를 이은 것인지 어릴 때부터 패왕색 패기를 갖고 있었고 절대 소중한 동료들을 위해 뒤로 내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동료를 모욕하거나 해하는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출항하여 세간에 자신의 무용담을 널리 퍼뜨리면서 18살의 나이에 칠무회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생고쿠의 말에 따르면 출항한 지 1년 만에 이름을 날리는 루키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징배와 5일 동안 호각으로 싸워 무승부를 거두는 값진 성과도 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에 입단한 뒤로는 훗날 산하 해적단으로 편입되는 신세계의 유명한 해적들을 상대로 한신으로 무력을 선보이며 굴복시킴에 따라 실력을 입증받았으며 현상금이 여러 번 올랐다는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아 공석이던 이번대 대장의 자리와 5억 5천만 벨이라는 상당히 높은 현상금을 가진 해적이 되었죠. 하지만 검은 수염과 싸웠을 때는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현재 상황 검은 수염이 샹크스를 능가했을 정도로 강한 것으로 재평가되고 있고 능력봉인이라는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에이스도 젖잘싸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죠. 마지막에 상성인 아카이누에게 배가 뚫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 패기도 못쓰는 에이스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불의 능력은 다른 원소보다 공격력이 강하므로 웬만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8위로 선정하였습니다. 7위 트라팔가 디 워텔로우. 하트 해적단의 선장인 트라팔가 로우가 본명인 줄 알았지만 사실 본명은 트라팔가 디 워텔로우입니다.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로 최악의 세대 중 키드와 함께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현상금 30억 베리의 흉악범으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활약을 살펴보면 중장으로 승진한 스모커를 양악할 정도였고, 중장 베르고와 트레보를 꺾은 뒤 칠무회인 도플라밍고를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치명상을 입히게 만들었죠. 와노쿠니 편에서는 같은 최악의 세대인 바지로킨스와 치열한 대결을 벌였고, 감옥 안에서 그의 팔과 하반신을 분리시켜버렸죠. 그리고 빅맘도 키드와 함께 열매각성을 활용해서 나락가게 만들었습니다. 로우는 수술 열매로 수술실인 룸을 생성해서 마치 의사처럼 칼을 사용해 사람을 절단하거나 인격을 조종하거나 등등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의 기술 불로 수술로 사람을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개사기 기술도 가지고 있죠. 6위 몽키디 루피, D의 이름을 가진 해적이며 몽키디 가프의 손자입니다. 사왕의 일간인 만큼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로 현상금 30억 베리의 셀럽으로 고무고무 열매의 능력의 패기, 육식을 응용한 타고난 싸움꾼입니다. 전투력은 밀짚모자 일당 내에서는 독보적인 원톱이며 일당이 상대하는 적 보스와 주로 1대1 전담이 특기입니다. 루피는 독특하게도 전투에서 패배에 기절했다가 깨어날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루피는 적보스와 1대1에서 처음에는 패배하지만 리매치에서 승리하여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해양의 신 니카 열매를 먹어 아주 터무니없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이도우를 상대할 때 가볍게 카이도우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반면, 카이도우는 진지하게 싸워도 루피랑 비등비등하게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즈란거는 레전드 그 자체였죠. 루피의 최고 장점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며 현재 폼은 정말 사왕답게 미쳤습니다. 5위 마샬디 티치, 최악의 세대 일원으로 흰수염 해적단에서 20년 이상 바싹 엎드리고 도광양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치가 어둠 열매를 얻자마자 바로 살해를 저질러 도주하고 자신의 해적단을 모으고 있었죠. 그리고 칠무회가 되기 위해 루피 대신 에이스를 잡고 임펠다운에서 힘있는 동료들을 모아 더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 샹크스가 에이스를 저지하기 위해 흰수염에게 한 말이 있는데, 자신의 얼굴 흉터를 가리키며 자신은 방심 따윈 하지 않았으며 이 상처를 낸 인물은 바로 검은수염이라며 힘순찐이었다는 걸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흰수염은 마지막에 검은수염 일당들에게 당하고 흔들흔들 열매마저 검은수염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검은수염은 사기적인 열매 2개를 사용하며 폼은 여전히 미친 상태이죠. 4위 몽키디 드래곤, 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 세계귀족 철룡인 타도를 목표로 세계정부와 대치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혁명가입니다.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으며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간에서는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는 인물이죠. 현재 추정으로는 바람바람 열매 능력자라고 네티즌들은 생각하는데, 로그타운에서 루피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스모커와 해군을 날려버리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피가 정산전쟁에서 패왕색 패기를 발현하자 역시 지니고 태어났구나라고 가프가 한 말이 있고, 피는 속일 수 없어라는 이반코프의 반응과 드래곤의 아들이면 당연한 자질이다라고 도베르만이 언급한 걸로 보아 패왕색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3위 몽키디 가프, 해군의 영웅 몽키디 가프는 과거 해적왕 골디로저를 몇 번이나 궁지에 몰아넣었으며 다른 은메달리스트 해적들을 치를 떨게 만든 인물이죠. 정권의 가프라는 별명이 있는데 주먹 하나로 낭만이 가득하게 모두 다 제패해버렸습니다. 대장 자리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룡인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중장 자리에 머물렀죠. 그는 과거 지백이 날뛰던 시절에 골디로저도 애먹을 만큼 그 강한 상대를 로저와 함께 손을 잡고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 해군 영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죠. 웃긴 점은 록스 설정 공개 이후 일부 팬덤 사이에서는 가프가 수틀리면 해군과 세계정부 전부를 붕괴시킬 수 있기에 세계정부가 그를 두려워하여 아들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도 봐주는 중이다라는 식의 지나친 해석도 나왔었죠. 2위 골디로저, 부, 명성, 힘, 한때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남자 바로 골디로저. 로저는 나프텔에 도달하고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고 원피스를 손에 넣었었죠. 과거 카이도우도 로저를 존경했을 만큼 비능력자인 강한 캐릭터였으며 패기가 능통하여 패기만으로 세계를 제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흰수염과 격돌할 때 가슴이 웅장해지는 지리는 장면, 악마의 열매 힘을 빌리지도 않고 단 패기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다 이긴 것으로 보아 그의 힘은 전성기 시절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것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코즈키 오뎅에게 패왕색 참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신체가 강했던 오뎅은 피를 뿜으면서 저만치 날아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망의 1위 록스 디 지백, 록스 해적단의 선장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때때로 나타나는 D의 이름을 지닌 해적입니다. 골디로저의 최초이자 최강의 적이었다고 했죠. 동시에 로저가 해적왕으로 군림하기 이전에 세계 최강이자 최악이라고 불렸던 대해적이라고 합니다. 그의 해적단에는 먼 훗날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는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 금사자시키, 캡틴 존, 음부, 왕직 등 역사의 이름을 남긴 전설적인 해적들 다수가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적단은 무조건 서열 중심이어서 그중 강한 캐릭터였습니다. 가벨리라는 섬에서 철룡인의 노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 가프와 로저가 손을 잡고 1대2로 대결해 록스는 그날 죽었다고 합니다. 두 가프는 영웅이라고 불렸죠.
록스는 세계의 왕을 목표로 세계 정부가 숨기려 하는 금기에 과할 정도로 접근했고, 해적과 세계 정부 소속 해군이 서로 협력했다는 사실 및 사건 자체가 정부의 은폐 공작 탓에 그 존재나 행적이 말소되었습니다. 그나마 기억을 하고 있는 당시 사건의 당사자들도 각자 사정에 따라서 대부분 침묵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DE1쪽 전투력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